여보,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이혼만 좀 해주라. 이혼? 누구 좋으라고? 당신 애복이 부끄럽지도 않아? 제발, 여보. 그래 뭐 알겠다. 진짜지? 가정폭력을 일삼았던 남편을 벗어나 저는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저 인간이 4년 만에 무슨 일이지? 왜 무슨 일인데? 애들 일로 상의할 게 있다. 문 좀 열어봐라. 당신 왜 이러는데? 당신도 술 마셨어? 술? 한잔 했지. 그러니까 여보, 에이! 응? 여보. 에이씨! 저기 이혼을 했는데 왜 저러죠? 그러게요.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저기 접근금지 명령 신청을 좀 하려고요. 네, 제가 전 남편한테 폭행을 당해서요. 네. 엄마 먼저 출근할게. 엄마야. 당신 출근하나 보네. 당신 내 앞에 나타나면 안 되잖아.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노? 내가 내 발로 들어오겠다는데. 아침부터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이긴. 보고 싶어서 왔지. 뭐라고? 당신 출근 어서 하고 저녁에 또 봅시다. 그게 무슨 말인데? 당신하고 나 얼굴 볼 사이 아니잖아 이제. 그건 뭐 두고 보면 알겠지. 자, 나도 이제 출근해야 돼서 이만. 아유 너무 놀랐네요. 과일 먹어. 야, 요즘 학교 생활 어때? 학교? 응. 학교는 요즘 숙제 이게 무슨 소리지? 누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데. 뭐? 당신 여기 또 왜 왔어? 지은 엄마, 우리 다시 합치는 거 어떻노? 지은 엄마. 엄마, 아빠가 왜? 지연아, 너는 네 방에 들어가 있어. 엄마가 알아서 해결할게. 그리고 다음부터 아빠가 찾아와도 절대로 문 열어주면 안 돼. 알겠지? 응. 얼른 들어가.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여기 어떤 사람이 자꾸 저희 집 문을 두드리는데요. 네. 우리 지은이. 아빠 오랜만이지? 아빠. 집에 아무도 없지? 아빠가 이 목이 말라서 그런데 들어가서 물 한 잔만 마시면 안 되겠나? 물이요? 엄마가 안 된다고 했는데. 아빠가 어디 못 올 때 왔나? 진짜 물 한 잔만 딱
마시고 나온다니까. 그럼 물만. 그래. 가자. 안 나가시는데요? 또 얼마나 놀라실까. 당신 접근 금지 명령 떨어졌을 건데 왜 또 여기로 온 건데? 부부 사이에 접근 금지 명령. 그게 말이 되나? 부부라니. 당신 잊어버렸어? 우리 이혼한 지 벌써 5년 전인데. 이혼 도장 찍었다고 니랑 내 사이가 달라지는 게 있나? 이렇게 우리 지연이도 있고 한데. 도장 찍었으면 이제 남남이지. 당장 나가. 안 그러면 나 또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게 확. 그래, 마음대로 해라. 애들 있는 집에 아빠가 찾아오는 게 뭐 잘못됐다고?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와, 몇 년 사이에 당신 실행력 좋아졌네. 제발 이렇게 좀 찾아오지 마. 당신하고 나 사이에 무슨 볼 일이 더 있다고 이렇게까지 나를 괴롭히는 건데. 나는 당신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 이번 기회에 우리 다시 살림합시까? 제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좀 마. 잘 생각해봐라. 응? 저 인간 한 번만 안 먹으면 이대로 안 끝낼 텐데. 나 이제 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지연아. 네, 두 사람이 이혼을 했고 이제 헤어진 거잖아요. 이 정도를 보면은 이제 전 남편인 연하남 씨가 김정민 씨를 스토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 자, 서경희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연하남 씨의 행동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도와 상관없이 고의로 쫓아다니면서 집요하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특정한 사람을 그의 의사에 반해 오랜 기간 동안 쫓아다니면서 두려움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네, 자, 스토킹 범죄 요즘 참 뉴스 등을 통해서 많이 이제 보고 듣는데 이런 일이 실제로 좀 많은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스토킹으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또한 범행 초기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분리 조치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스토킹이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지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스토킹 범죄 처벌이 좀 강화돼 있죠. 네,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제정된 건 2021년인데요.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 시행되기 전에는 스토킹이 폭행이나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는 한 주로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쳤고요. 그러다가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부터는 처벌이 강화됐는데요. 사무장님, 혹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아, 그렇게 순수한 얼굴로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하십니까? 제가 90년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범죄는 없었거든요. 그래도 뭐 일단 한번 찾아는 봤는데 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맞습니까? 네, 정확하십니다. 아, 예. 그리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또한 법원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 명령,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또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스토킹이라고 하면은 아직도 뭐 이런 행동은 스토킹이 맞나? 좀 이렇게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토킹 행위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따라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나 그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또는 그 부분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전달하는 행위, 인터넷이나 문자 등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 개인 위치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시하는 행위도 모두 포함됩니다. 오, 이게 인터넷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도 포함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서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가장. 근데 이게 지금 사칭이라는 것 같은데 이게 사칭 아닙니까 이게? 네, 이런 경우에도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이야, 이게 그럼 오늘 보니까 스토킹이라는 그 개념 안에는 굉장히 넓은 행위가 다 포함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넓어서 헷갈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몇 가지 사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변호사님께서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스토킹이 맞는지 아닌지 좀 명확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OX판을 준비를 해뒀거든요. 네, 네,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떨리시나요? 네. 자,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요즘 이런 경우가 좀 있던데 모르는 사람이 네. 상대방의 프로필을 사진을 캡처를 해서 음. 지속적으로 SNS에 게시를 하면서 애인인 척 글을 올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요 상대방이 알게 되면 이게 스토킹 맞나요? 정답은 X입니다. 오. 네,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글,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사무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사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사진을 SNS에 게시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했죠. 하지만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글이나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진 않았기 때문에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처벌할 수는 없는 건가요?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처벌되지 않을 뿐이고요. 민사상 초상권 침해나 형사상 명예훼손, 모욕죄 등 다른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제가 또 다른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만났던 애인이 SNS로 안부를 물으면서 현재 거주지와 직장 등을 알고 있다. 라고 했는데 전 애인이랑 끝이 좋지가 않아서 그 이후에 또 연락이 오지는 않았지만 너무 불안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스토킹 처벌할 수 있습니까? 네, 이건 좀 애매합니까? 애매합니다. 왜 애매하지? 네, 그 전 애인의 행동이 스토킹 행위에는 해당합니다. 하지만 일회성에 그친 피해라면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인 스토킹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 네, 다만 그분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경찰에 신고를 하면 스토킹 행위 제지나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와의 분리, 범죄 수사 또는 긴급 응급 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까요. 경찰에 신고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다시 또 드라마로 돌아와서 예. 지금 김정민 씨의 전 남편 연하남 씨의 행동은 사실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런데 이 전 남편이란 관계가 있잖아요. 아이가 있고 네. 보통은 뭐 아이가 있는데 좀 찾아가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사실 전 남편이 찾아오는 행위 자체는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건을 좀 더 조사해 본 결과 전 남편 연하남 씨는 이혼 이후에 김정미 씨를 찾아가 성폭행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네,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을 했는데 전 남편으로부터 성폭행까지 당하다 보니 김정미 씨는 전 남편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연하남 씨가 이혼한 전 처집에 불과 2달 사이 6차례 이상 찾아갔다고 하고요. 드라마 사례에서 보셨듯이 아침부터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거나 밤에 현관문을 발로 차기도 했고 집 건물 앞마당에 누워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전 남편의 이러한 행동들은 피해자 김정미 씨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드라마를 보는 내내 좀 불안하고 아우,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연하남 씨의 단기간 동안 수차례 반복된 행위는 누적적 포괄적으로 볼 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드라마 속 전 남편처럼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데요. 그 행위의 본질적인 속성상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반복돼서 누적될 경우에는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네, 꼭 흉악범죄 같은 행동을 한 게 아니어도 스토킹에 네. 해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흔히들 스토킹 범죄라고 하면 뭔가 흉악 범죄로 이어져야 범죄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그렇죠. 스토킹 행위나 범죄는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립 가능합니다. 네. 특히 이 사례처럼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라고 해도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면 누적적 포괄적으로 평가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자, 그러니까 흉악범죄가 아니더라도 그에 네. 못지않은 공포심을 일으킨다면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네.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김정미 씨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김정미 씨 그동안 전 남편으로 인해 많이 불안하고 두려우셨을 텐데요. 전 남편인 연하남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시고 긴급 응급 조치나 잠정 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 조치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하남 씨의 스토킹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문자, 이메일, 전화 기록, 사진, CCTV 영상 등 증거를 잘 수집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